이란이 이제 걸프만의 여러 국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알다시피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전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이 양의 각서는 결국 시간을 벌어서 기름 비축량을 잠시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말하기에 우리는 지금 곧 일어날 아주 큰 확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카르길 섬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겠지만 전쟁을 시작하고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이란 지도부를 약화시키려고 깊이 개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전쟁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7월 중순 시점의 이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이 이란과 39일간 전쟁을 했지만 실패했고 우리가 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자주 잊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란과 맞섰습니다. B2 폭격기, 대형 폭탄, 관통 폭탄, 크루즈 미사일, 기타 미사일, 스탠드오프 미사일, 장거리 타격 미사일, F-35 전투기, F-15 전투기, A-10 공격기 등 이름만 대면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전력을 소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전을 반복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의 비축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전을 반복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무기의 비축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전면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런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고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짧은 기간 동안만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간 버틸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바로 또 다른 석유 위기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주장하던 5만 연안의 남쪽 접근로에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그 길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를 이용하는 것뿐이고 그렇게 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침몰당하거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도널드 트럼프가 카르길 섬 점령을 위협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상륙작전과 그 결과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르길 섬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2개의 해병대 상륙준비단이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카르길 섬에 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하지만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해병대를 어떻게 보내죠? 헬리콥터를 쓰면 되지 않냐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중인 섬에 대규모 헬리콥터 강습을 했던 게 1975년 5월 의코탕 섬이었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죠. 접근하던 11대의 헬리콥터 중 8대가 격추되거나 손상됐습니다. 그중 3대는 격추됐고 많은 해병대원이 사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격을 받으면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3명의 해병을 남겨두고 왔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해병을 두고 오지 않는 원칙이 있지만 그 전투에서 패배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카르길 섬 전투에서 질 것입니다. 해병대가 싸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전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카르길 섬을 점령하겠다는 말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점령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낙하산 부대를 투입하면 그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해병대를 상륙시켜도 결국 철수시켜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일은 세계 경제가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생산량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얀부를 통해 우회시켰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는 바브 알만데브 해협만 이용해야 하며 후티가 원하면 언제든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티는 알다시피 예멘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대리군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바브 알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을 이란의 열핵무기라고 부르기도 했죠. 물론 그 핵무기란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말합니다. 알다시피 JD 벤스가 말했듯이 양의 각서는 그냥 가짜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JD. 이제 이란이 미국과 당신에 대해 한 말을 모두 확인해줬고 우리는 동의하며 능력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석유 공급을 늘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 공급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얻었던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란은 이 문제에 군사적, 경제적 해결책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단순히 미국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미국이 합의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란 역시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미국이 석유 공급을 늘릴 때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은 6천만 배럴의 석유를 팔았습니다. 엄청난 양과 수입이며 그들은 이를 계속 원합니다. 그들은 동쪽과의 연결을 원하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바로 이런 영구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상태와 제가 가짜 외교라고 부르는 하이브리드 외교가 뒷받침되는 모습일 겁니다. 이란과 미국 모두 외교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계속해서 양해각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양측의 편의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될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벽에 부딪히면 그들은 다시 보복성 갈등으로 돌아가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그 후에 해결한 다음 다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세계 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만큼의 석유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란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바브알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함으로써 사태를 강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지지하는 걸프 아랍 국가들을 맹렬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직 바브알 만데브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것마저 봉쇄되면 미국은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는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승리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어떤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미 39일 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란에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음으로써 승리합니다. 그들은 전략적 목표를 지키고 갈등의 정의를 바꿔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정권 교체를 위한 갈등이었으나 결국 에너지 안보 갈등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해답도 해협을 무력으로 돌파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카르길 섬 점령은 아무 해결책이 아니며 그저 멍청한 행동이고 미국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걸프 아랍 국가들은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심하게 얻어맞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란이 계속 그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결의도 꺾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승리를 위한 계획이 없다는 걸 그들도 알게 될 테니까요. 승리를 위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생산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에너지, 석유, 가스의 지속적인 판매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해협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 해협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전 세계도 곧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미국은 39일간의 작전이 종료되기 전까지 막대한 외교적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가까스로 회복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래픽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평가하진 못했지만 빨간 화살표들이 아래로 향하는 걸 봤어요. 에너지 공급과 경제에 안 좋은 일이 많다는 뜻 같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중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선택한 길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더 오래 버티겠지만 양측 모두 전면전의 장기 지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미국이 현실을 반영한 양보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장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이점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지뢰들을 잃게 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끝장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 프로그램 역시 그들은 주권 문제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쉽게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요하려는 농축 제로, 완전 제로 같은 환상이 아니라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갈등이 고조됐다가 완화되는 일이 계속 반복될 뿐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면전 재개로 급격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그런 전쟁을 치를 여건도
탄약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미국에게 군사적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심하게 지고 싶은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심하게. 언제 손실을 감수하고 철수할지의 문제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이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답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중간 선거 전에 약한 지도자로 보이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긴장 고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선거 후에는 현실이 매우 냉혹해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몇 가지 현실을 반영해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